예, 오늘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정말 말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는 의원들, 당신들이야말로 쇄신 영순이다. 당을 나가라. 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자, 먼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발언과 또 나왔던 여러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뭉뚱그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원을 절망과 수치심에 빠뜨린 일, 정말 후보 등록 당일에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해서 새벽에 쿠데타를 했다느니 그 비판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후보 단일화를 굳게 몇 번이나 약속한 후보가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아니라 김덕수라도 해야 되고 선출되자마자 입장을 바꿔서 당원들을 배신했습니다. 계엄 직후에는 국회의원 40여 명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관저에 가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위를 한 사진이 지금 박제가 돼 있습니다. 이 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잘못들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잘못이 가장 큰 죄입니까? 말씀하시기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인적 쇄신은 원래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읍참마속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정광희 대변인, 예. 읍참마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고사성어를 썼는데 국민의힘 8가지 잘못이라면서 시간대별로 쫙 나열을 했습니다. 과거 단절 실패로 인한 대선 패배, 가장 최근의 일이죠. 한밤중에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대선 후보의 단일화 약속 파기, 당내 의원들의 관저 앞 시위, 당대표 가족의 당원 게시판 논란, 측근들의 민심 왜곡, 8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이름은 안 썼어요. 근데 참 연상이 잘 되죠. 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실명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뉴스톱10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 진단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혁신을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정확한 문제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오답 노트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8가지 문제 중에 저는 경중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고 꿰어 맞추기식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입시킨 문제들도 있을 텐데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풀어야겠죠. 그러면 그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쇄신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일부 분들은 상당히 부적절하게 들리는 얘기를 합니다. 왜 사과하고 언제까지 사과할 거냐. 사과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 사과가 충분하다라는 정도로 인식됐을 때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그런 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동떨어진 인식에 대한 쇄신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형식 부장. 예. 정광재 대변인이 말을 못해서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띄워봤습니다. 자, 새벽 3시에 후보 교체 충격. 쌍권, 권영세, 권성동 두 전직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단일화 배신, 김문수 전 후보. 자, 앞으로 당 공격 빌미될 모습 박제, 46명의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었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당 게시판 문제, 자,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사실 사람이 얼굴 하면 이제 딱 이제 연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혁신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야, 이거 문제가 있네. 이거 이 사람들 다 못 나오게 해야겠네. 이렇게 가능합니까? 다 못 나오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사과와 반성을 하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오답노트는 작성을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그림만 보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적들을 지금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잘하셨다고 보고 전 저분들 중에서 여전히 오답노트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오답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답도 아니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분들 중 가장 먼저 저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과 사과, 유감 표명을 하는 분이 저는 국민의힘의 헤게모니를 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으로 봤을 때 이미 몇
몇 분들 뭐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이런 분들은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저렇게 본인들이 지목당한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이야기했을 때도 이거 뭐 사과를 계속하냐라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본인들이 좀 대상이 되는 본인들이 지목된 거에 대해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용기 있게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할지 전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인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풀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혁신에 일단 전 그 밑그림은 윤희숙 위원장이 그래도 잘 그렸다는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과연 누가 용기를 낼 것인가는 지켜볼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이 중에 누가 불출마 선언을 할지 누가 탈당을 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얼굴과 면면은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 윤희숙 위원장 발언 하나 더 들어보시죠. 탄핵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해야 되죠? 탄핵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그냥 당이 새로워지겠다라는 것을 가로막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던져주는 표에 기대서 정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 부분을 사과하자면 저희는 또 다른 분열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야 되는데 탄핵의 바닷속으로 다시 꽉꽉 머리를 눌러넣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 영순이에요. 예, 발언의 수위가 꽤 셉니다. 전광훈 목사가 던져주는 표에 기대서 정치를 하려는 것이냐. 지금 탄핵의 바닷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시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 이게 자해행위가 아니고 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에는 이렇게 장동혁 의원도 당대표 지금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맨날 사과만 하라고 하느냐. 언제 다 이거 대여 투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끼리 분열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인적 쇄신 영순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조금 뒤를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다음에 정말 지리멸렬에 있잖아요. 근데 네. 2020년 총선 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체제 들어서고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통해서 다시 이어서 나갔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오히려 친박 세력 물러나라고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한 명도 용퇴하지 않았고요. 그때 불출마 선언하고 정계 은퇴한 사람들이 김성태, 김영우, 그다음에 부산의 김세연. 다시 말하자면 비주류 분들이고 양식 있는 정치인들이었어요. 또 그분들 나가고 나니까 다시 못 돌아오니까 저거 나갔다가는 다시 못 돌아오네? 그렇지만 그분들의 결국 그런 용기 있는 희생과 자기 성찰이 다시 보수 재건의 발판이 되었잖아요. 예. 역사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치러서 정권을 헌납하다시피 했는데 아무런 책임지고 사퇴하는 분 없고 사과하는 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나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하는 분 한 명 없습니다. 오직 그러고 나서 혁신하고 쇄신하겠다는 위원장들을 통해서 자기 정치하냐고 얘기하고 상남자 하남자 논쟁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그러면 이 강을 건너서 또 보수에 재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자기 희생을 보여줬던 중진 정치인들의 용기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용기 있게 누군가는 총대를 매줘야 한다. 근데 사실 뭐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뭐 5일 만에 사퇴를 했죠. 그럼 당대표 도전을 선언했고 김명태 의원도 비대위원장을 조금 더 하면서 뭔가 혁신을 이뤄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언더찐윤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제 불거져 나오게 됐죠. 김진욱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국민의힘이 어쨌든 혁신위가 뭔가 안건을 1호 안건, 2호 안건, 3호 안건 앞으로 이제 3호 안건이 나올 텐데 그게 아마 공천 문제, 내년 지방선거 등등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비대위에서 꽝꽝꽝 도장을 안 찍어주면 혁신이 발표는 했지만 그게 뭔가 국민의힘의 개혁으로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일단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목소리들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이 이제 이것이 현실로 실천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이제 비대위를 거쳐서 차기에 들어설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쇼라는 비판이 있어도
전체 의원들이 무릎도 꿇어보고 할 수 있는 그 광화문에서 108배도 하고 큰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천막당사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그런 절박함 보이지 않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언더진윤을 중심으로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득권은 유지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 PK 지역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 지금 부단히 개혁하자, 혁신하자, 쇄신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비웃고 있는 언더진윤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옆에서 보기가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예. 사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이 사람이 좀 나서서 국민의힘을 재건해 주기를, 진짜 보수 야당으로 재탄생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올 법도 한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면면, 저 사람 또 봐야 돼? 이 사람 또 나와?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우리 당내의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정치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일국 체제와는 굉장히 대비가 되죠.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절대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없죠.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파면 이후에 우리 당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온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는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저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뭐 8월 말에 진행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뽑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시간표가 지금 굉장히 늦게 가고 있거든요. 예. 뭐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선거는 또 총선이나 대선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인적 쇄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지금 거취를 결정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국민적 시각이 굉장히 따가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튼 한 발 한 발 간다는 자세로 혁신위원장도 이게 단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가는 돌다리는 될 수 있다는 각오로 혁신위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한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오늘의 이 외침과 발표가 국민들에게, 또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또 의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지켜보시죠.